1848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했습니다. 링컨은 자연의 경이로움에 깊은 감명을 받아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콜럼버스가 처음 미국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았을 때, 모세가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했을 때, 심지어 아담이 처음 창조주의 손에서 창조되었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아가라는 이곳에서 포효하고 있다. 지금은 멸종되어 대륙 전역에 뼈만 남아있는 거인 종족들의 눈들도 지금 우리처럼 나이아가라를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19세기 동안 북미 전역에 흩어져 있는 고대 고분에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양의 큰 유골과 유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떤 단 하나의 뉴스 매체도 고대 거인이나 과거의 발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지금 이것들이 어딘가에서 발견된다면 그것은 정부에 의해 가장 확실하게 관리되어 우리로부터 숨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는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년 거인 유골의 발견 뉴스가 신문 헤드라인에 최소한 몇 개는 등장했습니다. 최초의 정착민들이 도로, 농장, 건물을 짓기 위해 고대 고분을 팠을 때 미국에서 거인의 뼈를 찾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일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거인 유골의 발견에 관한 많은 신문 기사를 썼습니다. 1882년 5월 25일에 발견된 한 거인의 유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고대 거인 크기의 특이한 해골이 레드리버 계곡의 제방 건설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제방은 지름이 60피트, 높이가 12피트였습니다. 중앙 근처에서 약 12명의 남녀 뼈와 다양한 동물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문제의 두개골은 그 중에 유일하게 완벽한 것이었고 그 근처에서 비정상적으로 큰 뼈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그 두개골의 주인은 거인으로 추측됩니다. 그 지역과 그 내용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역사학회에서 담당할 것입니다. 1885년 5월 5일자 또 다른 신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난주 호머 근처의 한 언덕에서 몇몇 남학생들에 의해 하나의 두개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연구팀의 세밀한 조사가 있었고 지표면에서 조금 몇 피트 아래 원형돌 무더기와 그곳에서 나무 껍질에 덮인 4개의 거대한 뼈들이 발견되었고 각각 7피트가 넘는 3개의 거대한 유골과 다른 8개의 유골도 발견되었습니다. 또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의 기사는 일반 인간의 2배 크기의 거대한 두개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사진도 있었습니다. WPA 작업자가 빅토리아 해변 근처에서 발굴한 거인의 두개골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발견으로 보여지며 보통 크기의 머리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빅토리아 카운티의 한 둔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인간의 두개골 중 가장 큰 크기입니다. 텍사스 대학이 후원하는 WPA 프로젝트에 따라 빅토리아 카운티에서 고고학자 윌리엄 더페시에서 발견된 뼈들은 WPA 연구소에서 자연인류학자들의 지휘 아래에 다시 복원되고 있습니다. 또 거대한 두개골이 인간이지만 비정상적 기형에 속하는 사람의 것인지 아니면 고대 거인 두개골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여러 개의 거대한 인간의 뼈가 발굴되었습니다. 위의 제목으로 1897년에 작성된 뉴욕타임즈의 또 다른 기사에는 이 마을에서 최근에 발견된 3곳 중 하나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거대한 크기의 남자의 해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뼈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9피트에 걸쳐 측정되었으며 보존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두개골은 2분의 1 부실 크기만큼 컸습니다. 곱게 단련된 굴이 막대와 기타 유물이 뼈 근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발견된 무덤은 높이가 10피트, 길이가 30피트이며 또 6피트에서 8피트까지 다양한 무덤이 있습니다. 더 작은 2개의 둔덕이 곧 발굴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1904년에 작성된 세인트 폴 글로브의 기사에는 11피트 높이의 인간 해골의 뼈가 네바다주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오늘 약 12피트 깊이에서 거대한 인간의 골격 일부인 많은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무엘스 박사는 그것들을 검사하고 키가 거의 11피트에 달하는 사람의 뼈라고 발표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기사들은 그 당시에는 정상적이며 일상적인 것이었으며 오늘날처럼 그들이 발견한 것을 대중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대한 뼈들의 발견은 북미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멕시코의 동굴에서 발견된 거인 해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최근 멕시코에서 돌아온 찰스 클랩은 그곳에서 토마스 로이슨의 광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그라시스 교수가 그 놀라운 그것을 발굴했습니다. 그는 멕시코에서 각각 키가 8피트가 넘는 약 200개의 해골이 있는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은 분명히 아즈텍보다 앞선 거인 종족의 매장지였습니다. 클랩은 유골들을 다시 배열하여 총 길이가 8피트 11인치임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유럽에서 거인의 발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런던 글로브가 1892년에 작성한 이 기사에서는 1890년에 카스텔라우의 고분에서 현재 프랑스인보다 2배 크기의 유골이 발견되었으며 그 이후로 키오너 교수가 주의 깊게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키가 큰 인종의 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크기가 비정상적이며 병 때문에 커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고대의 거인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그것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얼마나 거인에 대한 많은 신문 기사를 찾았는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거인이 발견되었지만 오늘날 과학자와 고고학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 척합니다. 거인들이 지구를 배회했을 때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로마 제국 시대부터 19세기까지 거인의 역사적 발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현재보다 거인에 대한 발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1830년에 루앙에서 전시된 거인 중 하나는 높이가 10피트였고 클라디우스 카이사르 시대의 아라비아에서 로마로 가져온 거인 갈라브라와 같은 키였습니다. 유진 2세 시대에 살았던 거인 팬텀은 11.5피트였습니다. 슈발리에 스크록은 테네리페 봉우리로 여행하던 중에 한 동굴에서 60개의 이빨을 가진 15피트짜리 거인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샤를마뉴의 조카인 올랜도가 살해한 거대한 페라거스는 높이가 28피트였습니다. 1814년 제라드 근처에서 높이가 30피트 이상인 거인 이소렌트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1590년에 로엔 근처에서는 머리에 옥수수 한 부세를 담을 만큼 키가 19피트인 해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거대한 바크릿은 키가 22피트였습니다. 1623년에 도핀성 근처에서 길이 30피트, 너비 16피트, 높이 8피트의 무덤이 발견되었으며 묘비에는 켄토로우카스 렉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골격 전체가 발견되었으며 25.25피트 높이, 어깨 가로 10피트, 흉골에서 등까지 5피트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해골이 발굴된 나라는 프랑스만이 아닙니다. 1516년 시칠리아 팔레르모 근처에서 30피트 높이의 거인의 해골이 발견되었습니다. 1816년 같은 섬의 마그리노 근처에서 머리가 돼지머리 크기이고 무게가 온스인 키가 30피트 거인의 해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이러한 발견이 모두 공개되었지만 이런 발견된 유골이 유명한 박물관과 역사 연구기관에 전달되기만 하면 완전히 사라졌고 다시는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북미의 거인 발견에 대한 모든 보고서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거의 모든 발견은 스미스소니언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모든 중요한 발견을 얼마나 잘 덮는지 압니다. 또한 시민들이 발굴한 거대한 유골을 그들이 구매했다는 보고도 있으며 그 후 유골은 사라졌고 다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스미스소니언은 고대 고분과 거대한 매장지로 추정되는 곳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 부서도 있었습니다. 스미스소니언에 의해 은폐된 거인의 유명한 발견 중의 하나는 1895년에 발견된 샌디에고 거인으로 키가 8.4피트인 미라로 보존된 거인이었습니다. 많은 신문들은 이 거대한 미라의 사진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또 그 미라는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검사되었습니다. 검사 후에 샌디에고 거인은 스미스소니언에게 팔렸습니다. 13년 후인 1908년 미라가 전시되고 있을 때 스미스소니언은 몇 가지 테스트를 했고 갑자기 그것을 젤라틴으로 만들었다며 날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얻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과 많은 돈을 들인 사실과 13년 전에 전문가들이 자세하게 검사한 사실 또 그것을 보도한 수많은 뉴스들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거인들의 존재가 사실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모든 문화와 종교가 지구에 살았던 고대 거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기원전 6000년에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는 수메르 문명은 수메르인을 지배했던 거인 종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묘사가 많습니다. 수메르 기록은 126년 동안 통치한 길가메시라는 이름의 거대한 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에 의해 실제 역사적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와 관련된 다른 인물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비문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거인에 대한 수백 개의 묘사가 있으며 이집트 기록에는 고대 파라오 왕조가 거인의 종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거대한 석관도 발견되었지만 그곳의 미라들은 오랜 기간 동안 독을 당했습니다. 선사시대 이집트 거인이라는 제목의 특이한 이야기는 여러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1881년 나자르 자파르 아래 나일강 뚝방 쪽에서 이시스 신전의 유적지가 팀머맨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발굴을 시작하자 그곳에서는 선사시대 거인족의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60개 정도의 유골에서 가장 작은 유골은 길이가 7.8피트였고 가장 큰 유골은 11.1피트였습니다. 위패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었지만 실제 했던 거인들을 암시하는 어떤 단서나 기록은 없습니다. 그 무덤의 연대는 기원전 1043년으로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독일 신문 블라이드에 따르면 조지 스폴이라는 기업가는 1988년에 미라로 보존된 거대한 손가락의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그 손가락의 주인은 은퇴한 무덤 도굴군의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의 길이는 거의 14인치이며 진짜라면 키가 15에서 16피트로 추정되는 사람의 것입니다. 손가락 소유자는 엑스레이 사진과 함께 해당 손가락이 진품이라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스포리가 손가락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다시 갔을 때 주인은 사라지고 지금은 사진들만 남았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자 구약 성서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네피림이라는 고대 거인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피림 거인의 이야기는 또 다른 고대 필사본인 에녹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였던 와처들이 지구상의 여자들과 이교배를 하여 네피림 자이언츠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고대 필사본이 과학 데이터에 따르면 실제로 일어난 대홍수를 기술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홍수가 실제했다면 네피림 자이언츠도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거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은 거인들이 북아메리카를 지배하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때 거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에서 잔혹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부족들은 붉은 머리에 식인 거인 그룹에 맞서 함께 단결해야 했고 그들을 멸종시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진격의 붉은 머리 거인의 존재는 전 세계의 거대한 거석 구조물 중 일부를 확실히 설명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것을 옮겼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무게가 무려 1242톤에 달하는 레바논 바알백에 있는 남쪽의 돌처럼 시베리아 남부의 샤리아 산에서 연구원들은 지구상 가장 거대한 화강암 벽을 발견했습니다. 이 거대한 화강암 중 일부는 무게가 3,000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레바논 돌의 무게보다 2배 이상 무겁습니다. 스톤헨지의 원래 이름이 자이언츠 댄스 또는 자이언츠 링이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스톤헨지는 메달린 돌로 번역되며 나중에 섹슨족의 이름이 됩니다. 거인은 또한 켈트 신화와 그리스와 로마 신화와 힌두교와 불교와 북유럽과 심지어 일본의 신도 민속에서도 등장합니다. 사실 일본 제국의 오래된 군사 퍼레이드에서 일본이 자랑스럽게 거대한 거인을 보여주고 제국 군인들과 함께 행진하는 놀라운 비디오가 있습니다. 이 거인은 하시마라는 이름의 섬에 살았던 차차라는 거인 부족의 마지막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거인에 대한 공식적인 역사적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 학자이자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자기들의 거주 지역을 헤브론으로 옮기고 헤브론을 점령한 뒤에 모든 주민을 죽였습니다. 그때까지 거인족이 남아있었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너무 큰 몸집과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보기에도 놀랍고 듣기에도 끔찍했습니다. 이 거인들의 유골은 믿을 수 없겠지만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습니다.
1500년대에 스페인 항해사가 아메리카 해안을 탐험할 때 살아있는 거인을 목격한 사실도 있습니다. 스페인 선박의 선장 3명은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과 존 스미스 선장 및 여러 평균보다 키가 큰 원주민들이 아메리카로 원정을 떠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존 스미스 대위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사스퀴샤 하노스는 거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가장 큰 사람의 종아리를 측정한 결과 약 4분의 3야드의 길이었습니다. 나머지 팔다리는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1519년 스페인 탐험가 알론조 알바레즈 데 파네다는 걸프 연안의 해안선을 지도에 기록하기 위해 다양한 강과 만과 랜드마크 및 잠재적인 항구를 표시했습니다. 강이 멕시코만으로 흘러가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는 큰 마을과 그 근처에 약 40개의 원주민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 많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상하게도 작은 피그미족도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파네다는 미시시피 강 근처에 정착한 부족들에 대해 묘사합니다. 거대한 거인 종족과 5-6뼘 손바닥 길이에 불과한 피그미 종족으로 묘사했습니다. 아마도 대항해 시대의 실제 거인에 대한 가장 흥미롭고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위대한 포르투갈 탐험가인 페르디난드 마젤란에 관한 설명으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1519년부터 1522년까지 마젤란은 동인도 제도의 말루쿠 제도로 가는 새로운 백기를 개척하기 위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유명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마젤란은 5척의 선박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광대한 바다를 건너 남미의 남쪽 끝에 있는 머나먼 땅 파타고니아에 그들은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원정대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젤란의 공식 연대기 저널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곳을 떠나 마침내 우리는 남극을 향해 49도 5분에 이르렀습니다. 겨울이었으므로 배는 안전한 항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2달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항구의 해안에서 갑자기 벌거벗은 거인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머리에 모래를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장 마젤란 장군은 우리 병사 중 한 명을 거인에게 보내 평화의 표시와 같은 제스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거인을 대장이 있는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거인이 대장군과 우리 앞에 있을 때 거인은 크게 놀라 한 손가락을 위로 치켜들고 우리가 하늘에서 왔다고 믿으며 손짓을 했습니다. 그는 키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의 허리까지만 닿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마젤란의 발견 항해에 대한 공식 연대기 저널에서 가져왔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사관은 이국적이든 평범하든지 사건과 활동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관은 항해의 지휘관뿐만 아니라 왕과 나라의 사실만 기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항해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완전한 사실을 국가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위치와 책임만을 바탕으로 거인족과의 만남에 대한 그의 직접적인 증언은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 정보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관의 근본적인 중요 책임을 신뢰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후인 1539년에는 또 다른 탐험가인 헤르난도 데 소토가 지금의 미국 남동부 지역을 탐험하는 동안 수많은 거인과 마주하게 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데 소토는 수백 명의 부대를 이끌고 플로리다주 템파베이에서 탐험을 출발했으며 경로를 따라가는 동안 거인이 지배하는 원주민 부족을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알라바마 서부에서 마주친 터스컬루사 추장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우뚝 솟은 거대한 남자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스페인 정복자이자 탐험가인 헤르난도 데 알라코는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해안을 따라 스페인 군대의 보급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강을 찾고 있었습니다. 알라코는 결국 콜로라도 강을 따라 그랜드 캐년까지 갔고 이 여행 중에 그와 그의 부하들은 높이가 10피트에 달하는 약 200명의 거인 전사 부족을 만났다고 합니다. 거인들은 매우 공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알라코는 선물과 다른 평화의 표시로 그들과 화해했습니다. 정복자 프란시스코 코로나도는 전설적인 전설의 황금도시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 남서부 전역을 탐험하는 동안 모든 거인 부족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스페인이 멕시코를 정복하는 동안 허난코르테 밑에서 복무한 정복자 베르날 디아즈 델 카스티오의 경우처럼 이 거인들이 발견한 물리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아즈텍 제국의 정복과 붕괴에 대한 자세히 기록한 페이지에는 텔레스카텍 인디언이 한때 그 지역에 거주했었던 거인 종족에 대한 이상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 후 부족의 족장은 이 신비한 거인들의 유해를 증거로 제시했는데 그 증거에 대해 카스티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키가 크고 뼈가 큰 남녀가 살았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관습을 가진 아주 나쁜 거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과 싸우다 죽었고 남은 거인들도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인들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기 위해 그들은 우리에게 다리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매우 두껍고 보통 크기의 남자의 키였습니다. 그것은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연결하는 다리뼈였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나와 비교했고 그것은 내 키만큼 컸습니다. 그들은 같은 종류의 뼈 조각들을 가져왔지만 대부분 그것들은 모두 썩어서 흙에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뼈들을 보고 놀랐고 그 땅에 거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북미와 남미 전역에서 진짜 거인족과 조우했다는 보고는 너무 많았지만 그러한 이야기는 대부분 잊혀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잊혀질 수 없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거대한 발자국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지구에서 발견된 암석 중에서 가장 멋진 발자국입니다. 그러나 핑현 지역의 거대한 발자국과 같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남아프리카의 것만큼 잘 보존된 명백한 것은 없었습니다. 1931년 스터폴 캐시라는 농부가 사냥하다가 발견한 이곳은 고고학 및 지질학 연구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장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발자국의 길이는 약 4피트 또는 1.3m이며 이는 발자국을 남긴 생물이 24피트에서 27피트 또는 약 8m였음을 나타냅니다. 이 발자국은 현지인들에게 신의 발자국 또는 골리앗의 발자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 고대 거인의 이야기가 지역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거대한 발자국이 자연 침식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포트 엘리자베스 대학의 피터 와그너 교수는 자연 침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보다 우주에서 작은 녹색 인간이 와서 혀로 그것을 핥을 확률이 더 높다고 회의론자들을 비웃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발견들과 우리가 언급한 모든 역사적인 기록들로 판단하면 거인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실제로 존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지구 어딘가 고립된 곳에서 거인들이 인류로부터 숨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2002년에 실제 있었던 가장 유명한 거인과의 만남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합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미국 정부에서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사건이며 인기 있는 라디오 쇼 코스트 투 코스트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목격자들이 익명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쇼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아프가니스탄의 사막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군 한 개 분대가 실종되자 그들을 찾아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특수작전 기동대를 파견했습니다. 군인들은 험준한 산길을 따라 큰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동굴의 개간지 주변에는 부서진 미군 장비들과 그 위에 피가 뿌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실종된 군인들을 찾기 위해 동굴로 들어가려던 중 13피트 높이의 붉은 머리쌍이빨 거인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거인은 다른 대원들이 그를 쓰러뜨리기도 전에 그의 긴 창으로 대원들 중 한 명을 찔러 그 자리에서 죽였고 대원들은 30초 동안 거인의 얼굴에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일단 이 거인이 죽자 기동대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인간뼈의 잔해를 발견했고 군은 이 생물이 식인종 거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본부에 보고되었을 때 거인의 시체는 헬리콥터에 포장되어 연구를 위해 미국의 비밀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이 시신을 픽업 장소에서 미국으로 운송한 팀에 의해 측정된 무게는 약 500kg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거인은 발을 보호하기 위해 모카신 같은 가죽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프가니스탄의 동굴에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고 살아있는 거인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 거인이 지구에 살고 있는 마지막 거인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다른 거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신비한 생물체는 몇 년 전 포르투갈의 사막에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 생물이 인간으로부터 숨어 지내는 또 다른 거인으로 보이시나요? 세상의 모든 비밀스러운 발견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운이 좋게도 수십억 년 전에 공룡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비밀로 정부에 의해 지켜졌다면 누가 실제로 175피트 이상의 생명체가 존재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거대한 파충류와 거대한 새와 거대한 물고기 그리고 거대한 식물이 지구상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거대한 휴머노이드 거인들도 존재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믿기 어려울까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요. 진실은 소설보다 더 이상하지만 그러나 소설이 더 사실 같은 이유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집착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마크 트웨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